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네, 요즘 정말 TV를 틀면은 방송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먹방입니다. 이게 자기 전에 TV를 틀었을 때 이 먹방을 보면은 가끔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이 고급진 스테이크를 써는 장면이 나오면 별로 동하지 않는데 이 라면 나오면 끝장이에요. 라면 인정합니다. 후루룩 소리 들으면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더니 가방을 딱 놓고 이제 막 라면을 보글보글 끓여서 계란 탁해서 파까지 송송송 썰어서 넣는 거 봤는데 아이고. 제가 또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떠실까요? 당장 물을 올리실까요? 아니면 참으실까요? 일요일엔 요리사가 될 것만 같은 분. 차이나코드의 짜장라면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P 배정현입니다. 저는 라면 하면 이제 10번 생각을 해요. 그럼 10번 생각을 하면 라면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새 물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방 시간이 딱 야식 시간인데 시청자분들 어떡하라고 지금 두 분이 책임지지도 못할 이 말씀을 꺼내셨습니까? 제가 또 그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을 떠나서 저도 아마 본방을 보고 있는데 딱 모습이 그려지는 게 지금 아마 라면을 먹으면서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내려놓으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껏 먹고 내일 퉁퉁 벗어 방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유 드시고 자기를 네. 우유 드시고 나서 자세요. 맞다, 네, 우유, 좀 네. 붓기가 가라앉으니까요. 맞아. 어쨌든 우리가 빨리 라면 얘기를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라면 말고 샐러드를 드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블링블링 한결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층입니다. 아니요, 야식하면 당연히 매운 떡볶이를 먹어야죠. 말씀하시네. 말캉말캉한 떡에 어묵하고 치즈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탁 먹으면 여러분 지금 전화하세요. 저희가 너무 시청자분들을 괴롭게 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먼저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예. 라면은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모닝 라면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차트로 보는 중국도 재밌을 각인데 솔까말 차트 정리 능력 상타주잖아요. 이게 무슨 주제든지 재밌는 거 인정? 인정. 되게 못해. 너무 어색해. 아니, 중국어보다 어렵네요. 남기 씨 어디서 급식 드시고 오셨나 봐요. 네네네. 네,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는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이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식재를 오지고 지리게 사용하더라고요. 뭐죠 이게? 근데 제가 잠깐 해봤는데 너무 어색하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중국어 하는 것보다 더 쉽지 못한 않네요. 것 같은데 사실 이 급식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무슨 네. 이런 말이 있나 했는데 더 놀라운 게 보니까 이젠 이런 급식체도 또 한물이 갔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벌써?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벌써 갔다고 하네요. 네. 야. 근데 예전에는 사실 유행하는 말이 있으면 한참을 사용해도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네. 요새는 정말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고 또 회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나 관심사, 트렌드 등을 반영한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고 또 SNS를 기반으로 더 빠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뭐 신조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나요? 당연하죠.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SNS 사용자가 막 급증하고요. 또 인터넷 너무 보편화되고 나면서 신조어 유행어가 정말 하루가 머다하고 양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주로 아재 개그 형태나 말을 변형시킨 형태 또 아니면은 말을 막 줄여서 만들어내고는 맞아요. 하는데 중국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중국은 아무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SNS로 많이 또 퍼지는 것 같은데 특히 웨이신에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행어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짤로 보내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말이 유행어가 되는 데까지는 또 남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유독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중국의 유행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유행어 탑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고양이가 좋아, 시마오입니다. 반려동물 고양이가 좋아서 매일 안고 뽀뽀하고 아끼는 사람을 중국 온라인에서 시마오라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관련 사진과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고양이 예찬론을 펼치면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요. 나는 시마오 체질이야, 我是 시마오体质이라고 말한 것이 인기를 끌면서 이 유행어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9위는 니오 프리스타일吗? 저희에게도 이제 익숙한 말이죠. 네, 엑소의 전 멤버였던 우이반이 유행시킨 말인데요. 2017년 여름 중국의 SNS를 강타한 말입니다. 중국 IT 오디션 프로그램 더 랩 오브 차이나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우이반은 참가자들이 준비한 랩이 끝난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오 프리스타일吗? 프리스타일 랩이 있느냐라는 그의 질문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고요. 갖가지 패러디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묻는 너는 그 프리스타일 랩이 있냐, 너는 프리스타일 랩을 할 수 있냐, 진정한 힙합이 뭔지 아냐 라는 반격도 이어져서 한동안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었다고 하네요. 8위는 小目标, 소목표, 즉 작은 목표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을 휩쓴 유행어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단어를 단숨에 유행어로 만든 이는 바로 중국 최고 재벌인 완다그룹의 왕지엔린 회장이었습니다. 왕지엔린 회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먼저 1억 위안부터 벌겠다라는 小目标, 작은 목표를 세운 뒤에 하나씩 달성하고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1억 위안입니다. 네, 하지만 이 왕지엔리는 1억 위안이 약 174억 원의 돈이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그의 발언은 10,000원으로 등극하며 실현하기 어려운 첫 목표라는 뜻으로 변질되어서 단숨에 자도 섞인 유행어로 등극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이다니. 네. 马上就有一个可以这样站。 7위는 뚜왕. 뚜왕이라는 의성어입니다. 자, 이 의성어는요, 2004년 배우 성룡이 모 샴푸 광고에서 사용한 말인데요. 당시 이 광고는 과대 광고 혐의로 공산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룡은 이 광고에서요, 샴푸를 사용해 보니 머릿결이 뚜왕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이 뚜왕이라는 감탄사를 사용을 했었어요. 짠, 대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일상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어때요? 날씨 정말 뚜왕.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말들을 해석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인들이 받아들이는 말과는 어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대박이라는 말을 써도 우리가 사실 그냥 대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대박. 와. 그 말 자체의 맛을 살려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최대한 대박 이 느낌 살려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역시 믿고 보는 페이쌤 한경 씨 한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살펴보면 시마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고양이 덕후, 냥덕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부담된다. 그쵸. 느낌 그렇긴 살려서. 한데, 어떻게 부담되지? 근데 시마오라는 말 자체가 시가 후시, 호흡할 때 흡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호흡처럼 받아들인다,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호흡처럼. 네, 호흡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집사 출신이거든요. 저도 아, 고양이를 키우세요? 지금은 이제 안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캡처 같은 것도 고양이 사진만 제가 정말 많이 해놓고 혼자 막 보고 그러거든요. 시마오네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왜 막 자기 사진은 안 올리고 SNS나 카카오톡 이런데 고양이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공감이 가는데 중국에도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진 추세인가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 살 때만 해도 그냥 노부부가 산책을 하는 그 정도였는데 유학 가거나 요즘 최근에 중국에 가보면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심지어 고양이도 강아지 목줄을 이렇게 메고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많이 애묘인, 애견인들이 많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저는 또 8위에 올랐던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소목표, 소박하게 100억 정도만 대하면은 모두 170억. 행복해질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왕젠린 회장이 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의 의도는 참 좋았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였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1억 위안이었거든요. 야. 1억 위안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173만 3만 원? 억 원? 173억 원. 4억 원. 계산도 안 될 짜리고, 정도로 네.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마치 내 옆에 평범한 정우성이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위안, 즉 174억 원가량 예로 드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게 됐는데요. 패러디가 아주 넘쳐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말투로 이런 거죠.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일단은 35kg 정도만 먼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라던가 아니면 SNS를 막 시작했는데 일단은 팔로워 한 10만 명만 모으고 가실게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정말 됐죠. 소모표네요. 네. 정말 소박한 회장인 것 같은데 왕젠린 회장도 왠지 이 말을 해놓고 좀 아차 싶었을 것 같은 게 원래 이분이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은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소목표 이런 말만 나와서 조금 씁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어떤 유행어들이 중국인들의 입에서 또는 SN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지 순위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행어 탑10 6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다콜, 다콜입니다. 웨이보나 위챗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중국어 따와 영어 콜이 합쳐진 말로 널 응원해, 화이팅 정도의 뜻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콘서트에서 가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응원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응원할게 정도의 말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차이나 코드 따콜 어떠신가요? 따콜. 이렇게 댓글 남겨야겠다. 다콜, 다콜. 5위는 你的良心不会疼吗? 직역하면요. 너 양심 아프지도 않니? 찔리지도 않니? 맞아요. 이런 뜻인데요. 이 신조어는 중국 당나라 최고 시인 두보와 이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나라 현실주의 시인 두보가 낭만주의 시인 이백에게 일생에 많은 시를 선물했지만 이백은 이를 감사히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왕륜이라는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심지어 두보를 위한 시도 아닌 왕류렌을 위한 시였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정없이 여긴 중국의 한 네티즌이 리발, 你的良心不会疼吗? 너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라고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서운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你的良心不会疼吗? 4위는 시징, 시징입니다. 원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오버액션을 하거나 과하게 상황에 몰입해 웃긴 경우를 비꼬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쇼하고 있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호들갑을 떨거나 잘못을 해놓고 넉살 좋게 시침대고 있는 상황을 비꼬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3위는 찡부찡시, 이부이와이. 바로 이건데요. 놀랬지? 생각도 못했지? 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줄 때 주로 사용했지만 인터넷에선 악의적으로 상대를 골탕 먹일 때나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전환될 때 극적인 반전이 있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유행어입니다. 이 말은 유명 홍콩 배우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가요희사에서 상대 배우 장만옥과의 대화 도중 나왔는데요. 영화보다 이 말이 더 유행되고 있는 상황. 주성치, 찡부찡시, 이부이와이. 我专程来照顾你。 네, 6위는 다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뭐 친구들이랑 문자나 채팅할 때 끝맺은 말로 이렇게 화이팅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가요? 네, 이게 이 말이 좀 온 유래가 좀 복잡한데요. 원래 중국어에는 나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 빠진 데다, 특히 자전거 같은 데 공기를 주입한다가 나치인데요. 사람한테 공기를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힘내, 조금 기운 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나치의 다에다가 일본어에서 니혼고 가라키 마시다. 일본어에서 콜이 온 거예요. 네, 일본어에서 그 팬들이 연예인들한테 뭐 이렇게 힘내 힘내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제 그 합쳐져가지고 따콜 하면 우리 모두에게 약간 힘내 파이팅의 뜻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네. 사실 따콜이라고
타이핑으로 치진 않고요. 그 이모티콘 맞아요, 딱 맞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 내일 면접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모티콘 딱 보내주고 네. 나 이번에 이런 거 뭐 시험 잘 칠 수 있을까? 그럼 또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4위를 한번 살펴보면 4위 시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 시징 학원 다녔냐? 맞아요. 이게 뭐 얼마나 오바를 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올까 하는데 한자 뜻이 어떤 건가요, 이게 뜻이? 시징의 시자는 희극할 때 그 희자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연기 뭐 이런 걸 뜻하겠죠. 그리고 찡자는 우리가 왜 우리 4명 정예 멤버 할 때 그 정자 그게 뭔가를 되게 으뜸으로 잘한다, 엘리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엘리트, 연기를 굉장히 찡차이하게 정예 멤버로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시징인데 약간 이제 그게 희화화된 거죠. 이게 말투를 어떻게 하면 이 말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약간 뭔가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니这个시징 이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한국은 뭔가 쇼하고 있네 약간 앞으로 내민 느낌이라면 중국어는 뒤로 가면서 이렇게. 니这个시징不行不行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이어서 3위에 오른 유행어는 뭐 느낌만 보면은 뭐 좀 깜놀, 놀랐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른 순위에 비해서 한자가 조금 긴데 네. 그럼 일단 자연스럽게 뜻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조금 길면 곧바로 패스. 자, 약간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몰랐지. 막 이런 약간 좀 까불까불하게 얘기해야 그 느낌 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 느낌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로. 찡부찡시, 이부이왈. 찡부찡시, 이부이왈. 맞아요. 그러니까 찡부찡시는 놀랐지, 이부이왈. 의외지, 막 이런 느낌으로 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주성치 감독 영화에 나온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쓰였길래 이런 유행어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남자 주성치가 장만옥이 동경에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동경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징부징시 이우이와 약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갑자기 청소부 아줌마가 나온다던가 좀 코미디적 요소로 풀어졌는데 딱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짤로 만들어져서 그게 또 이모티콘화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중국의 유행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은 뭐가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에서 어설프게 따라했던 그 급식체. 식체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네. 또 영화 범죄도시가 핫했잖아요. 아, 그쵸. 니네는 언제 아니? 잘하네. 오, 잘하시네요. 이거 이런 제가 말도 있었던 것 잘하는데. 같아요. 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그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내 맘속에 저장. 맞나요? 이렇게. 네, 오늘 아, 죄송합니다. 되게 울컥했어요, 지금 여기서. 내 맘속에 저장. 맞나요? 이렇게. 정말 힘드네요. 뚱하는 상황인데요. 우와, 어쨌든 힘드네요. 오늘부로 많은 분들이 남규 씨에게 입덕할 것 같아요. 장규 씨, 이거 프리스타일마. 와, 얼굴 진짜 빨개지네요. 이게 막상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제 팔로우를 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빨리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그리고 2위가 남아있죠. 중국 유행어 탑10 마지막 1위와 2위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 후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울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는 말, 난소 쌍구.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엔 이 말이 딱입니다. 까려. 과연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바로 1위는요, 까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색이란 뜻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어색한 대화를 나누게 될 때나 어색하고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또는 썸 타는 남녀 사이가 어색한 기류 속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상황도 포함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1분 1초가 하루같이 느껴지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까려입니다. 2위는 난소 쌍구. 정확한 발음은 란쇼 샹구인데요. 네, 란쇼 샹구라는 말을 직역하면 파랗고 긴 마른 표고버섯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는 말로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난닝시에 사는 한 남자가 시련을 겪은 후에 자신의 슬픈 기분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음표가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슬픈 표정으로 계속 난소 쌍구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던 네티즌들이 수사를 펼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괴로워 울고 싶다는 뜻의 难受想哭라는 말을 사투리 발음으로 했던 거죠. 네,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울고 싶을 때 그때마다 难受想哭 외쳤다는 슬픈 전설이 생겼습니다. 难受，想哭在这里。 네, 이리 가려워는 참 요긴한 말이네요. 사실 살면서 어색한 순간들을 굉장히 자주 마주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려워라는 말은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색할 때 직접 가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가려워 아니고 정확한 발음으로 가려워. 너무 한국말 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려워. 이때 이제 어색하니까 가려워라고 하는 거 가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헐 가뿐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뜻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까려, 깐까, 어색하다, 聊天, 담소 나누다, 이야기할 때 그 聊라서 되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색해진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깝게 2위를 차지한 말이 难受想哭 오,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难受想哭. 이게 또 아까 사연이 굉장히 좀 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难受 너무 힘들다, 想哭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사투리다 보니까 难受 파랗고 마른 想哭 버섯 이렇게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계속 버섯을 얘기하면서 너가 어떻게 울고 나한테 있지?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돼서 짤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네, 이 뒤로요 굉장히 많은 패러디물들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힘들다 싶으면 그때 내일 시험이야, 难受想哭 그녀가 날 떠났어, 难受想哭 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유행어 그리고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중국의 유행어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정말 활용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행어도 가성비가 좋네요. 네, 사실 원래 어떤 언어든지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게 욕이나 은어, 또 이렇게 유행어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데 오늘 배운 거 조금 잘 생각해 두셨다가 중국어 쓸 일 있을 때 적절히 쓰면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들어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집 근처입니다. 주말이고 하니까 시간도 있어서 카페 가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카페로 같이 가보실게요. 3층 카페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한국인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리고 모형이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있네요. 한국 도랑과 8월달 지낼 때 엄청 큰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저희 집 근처는 여기가 한인타운이라서 한국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놀러 나온 가족들도 많고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 서브웨이도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여기 보시면 텐진 한라산이라고 한국 음식 하는 데 있고 치즈를 이렇게 있고 여기 안쪽 보시면 신사인당이라고 저기도 이제 그 가로 불고기나 분식이나 삼겹살 같은 게 파는 데네요. 2층에 카페도 있고 바로 앞에 영화관도 있고 그냥 환경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 3층 카페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진짜 뭐 별걸 다 파는 카페입니다. 맥주부터 해서 닭발, 티슈, 그다음에 와플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이 아니라 사진으로 이렇게 있네요. 3층에 또 뭐 라이브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인도 진짜 많고 그렇습니다.
커피도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카페 모카 시켰어요. 카페 모카 한국 돈으로 여기서 한 4,6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시켰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한국사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국사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 돌아가서 8월 달쯤에 그때 한국사 공부한 거 또 해보고 시험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진짜 간단하게 듣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저는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좀 더 깜깜할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도 벌써 이렇게 밖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한 오후 6시 4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밖에서 맥주가 이쪽으로 밖에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외식을 하고 저는 잊어집니다. 여기 쭉 이렇게 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먹고 있어요. 파리바게트. 이 파리바게트는 규모가 꽤나 크게 있어요. 근데 엄청 이른 아침부터 열더라고요. 한 7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여네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열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말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것 없죠?